최근 이쪽에서 좀 큰 사건이 있기도 하니 한번 개인적인 생각을 풀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암호화폐에 대한 제 생각을 밝히자면, 암호화폐 자체는 매우 훌륭한 투기수단이자 투자수단이라는 겁니다. 한 가지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첨언하자면 저는 공매도가 가능한 시장이 건강한 시장이라고 믿기 때문에 투자수단이라는 것이 반드시 매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반면에 화폐로서 사용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정리하자면 암호화폐에 돈을 넣어야 하느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중립이라는 말이죠. 투자는 본인 책임이니까요. 그리고 이 생각은 비트코인이 20만 원일 때부터 억 단위를 넘볼 때까지도 지금까지도 주변 사람들한테 일관되게 말해온 것이기도 하고요. 이건 암호화폐가 가진 근본적인 한계에서부터 출발하는데, 화폐라는 것은 신뢰를 기반으로 거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고, 본질적으로 이 신뢰와 탈중앙화는 양립할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따로 말하지는 않겠지만 암호화폐 혹은 비트코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항상 괄호 열고 화폐로서의 가 붙는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암호화폐의 수요는 정부에 대한 불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필연적으로 인플레를 조장해야 하는 기존 화폐 시스템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하죠. 즉, 탈중앙화는 정부가 암호화폐 가치에 의도적인 영향력을 주지 못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완벽하게 작동을 해야 그 목적을 달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문제가 생기죠. 정부가 아니면 누가 암호화폐의 발행과 거래 그리고 소유를 검증하냐는 문제가 생깁니다. 요컨대 투명성의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암호화폐의 답은 발행은 알고리즘으로 거래와 소유는 불특정 다수가 검증하고 그 내역을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답을 내놓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는 논리적으로 완벽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누구나의 정부가 당연히 끼어든다는 거죠. 흔히 근로자들 소득을 유리할 지갑이라고 하는데, 탈중앙화 암호화폐 자산 전체가 유리할 지갑이 되는 결과가 됩니다. 만약 정부가 작정하고 데이터를 수집한다고 가정해보죠. 영업을 위해 공개되어 있는 암호화폐 주소는 많을 것이고 이런 알려진 정보로부터 오가는 거래를 추적하는 것만으로 높은 확률로 국가, 지역, 공동체를 특정할 수 있을 겁니다. 국가에서 특정 시점 이후 적성국가와 거래한 흔적이 있는 암호화폐의 경우 내국인과의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자국법인의 거래소에 예치된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증빙을 하기 전까지 압류하겠다는 한마디만으로 암호화폐의 신뢰성이라는 가치는 땅에 추락합니다. 잘못된 거래 하나로 내 자산이 날아갈 위험을 감수하느니 거래소를 통해 기존의 화폐로 바꿔서 거래하기를 선호하게 되겠죠. 주는 입장은 몰라도 받는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당연히 거래의 완결성을 보장하는 브로커들이 중간에 끼는 것이 정당화되겠죠. 일반적으로 암호화폐의 확산이 은행의 역할을 줄일 것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은행의 역할이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탈중앙화를 위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거래 과정을 투명하고 검증할 수 있게 공개해야 하는데, 그 투명성이 결국 정부의 개입을 저비용으로 실행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암호화폐는 시간이 지날수록 화폐로 사용하기에는 기존 화폐보다 디메리트가 강한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암호화폐가 탈중앙화를 목표로 하는 한, 이 문제는 사실 가장 처음에 논의되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다지 논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잠깐 거래소의 고객 인증이 강화될 때마다 격가지처럼 다뤄지지만 놀라울 정도로 본질적 논의에는 들어가지 않죠. 해당 분야 오피니언 리더들이 놀라울 정도로 입을 꽉 닫고 있는데, 저는 비트코인이 8천만원 선에서 놀 때도 이 정도 단합력으로 이 문제를 누구도 공론화하지 않는다면 금방 10억, 20억 가지 않을까 생각했었습니다.